안녕하십니까.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의 최정원입니다. 저는 논문의 연구 주제로 1980년 사교육 금지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논문의 주제는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었던 1980년 교육개혁 조치 전후 세대를 비교 분석하여 사교육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학 진학이나 고등학교 성적에 대한 영향이 아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책 전후 세대 비교를 하여 일반 균형 분석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한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지 세대 분류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 교육개혁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 7월에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을 시작하였고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조금씩 완화되어 2000년 위헌 판결이 나며 사교육이 다시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도 사교육이 불가능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988년 말 기사를 보면 강남 지역 고2 3학년의 70%가 불법 과외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이 가능해진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교육 금지 조치 시행 직전 세대와 직후 세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클립스 데이터입니다. 노동시장 관련 특성을 보여주는 패널 데이터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3차에 걸친 데이터를 풀링하여 사용하였습니다. 98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만큼 장기적인 임금 및 소득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 과외가 성행하거나 학원 수강이 일부 허용되기 이전에 고등학교를 다닌 세대까지를 사교육 금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58년생부터 62년생까지를 사교육 가능 그룹으로 63년생부터 67년생까지를 사교육 금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제가 분석에 사용한 변수와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로는 로그 실질 임금 또는 로그 실질 소득을 활용하였고 설명 변수로는 사교육 금지 그룹 여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는 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식입니다. YIT는 개인 I가 연도 T에 받은 실질 임금 또는 실질 소득으로 로그를 붙여 사용하였습니다. NoPEDU라고 이름 붙인 변수는 사교육 금지 세대의 경우는 1, 가능 세대의 경우는 0으로 둔 변수입니다. XIT는 그 외의 임금 및 소득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성별, 거주지, 기혼 여부, 최종 학력 등을 통제하였고 이어 이펙트와 에이지 이펙트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각 제곱항과 세제곱항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분석의 결과는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남성, 여성의 경우를 나눠서 분석하였는데 모두 사교육 금지 세대의 임금 및 소득이 가능 세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변수에서는 남성의 소득이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메리지 페널티, 남성의 경우 메리지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표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출생연도별 더미 변수를 활용하여 출생연도별 개수값을 구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띄는 패턴은 보이지 않지만 61, 2년생과 63년생 간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시기가 같은 동료들이 경쟁자이므로 금지 세대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가능 세대보다 낮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경우와 근로자의 경우를 분리하여서도 분석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영업자 및 고용주의 경우에는 두 그룹 간 격차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연령대에서 그룹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또래와 경쟁하는 근로자 그룹에서 사교육 금지 세대의 경쟁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세대와의 비교를 통해 플라시보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1열의 경우는 기존 대조군과 그 이전 세대를 비교하였고 2열의 경우는 기존 실험군과 그 이후 세대를 비교하였습니다. 3열은 사교육 금지 정책이 완화된 시점이 모호하므로 더 뒤 시점인 5개년 출생자 두 그룹을 비교한 것입니다. 각각 다른 그룹을 금지 세대로 가정하였을 때에는 그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분석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금지된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 시절의 사교육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